안녕하세요 여러분, 띵프입니다. 오늘은 타이머를 만들어 보면서 애프터 이펙트의 프로그래밍 기능인 익스프레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머의 모양을 먼저 만들어 볼게요. 컨트롤 플러스 N 눌러서 컴포지션 이름을 메인이라고 하시고 프리셋은 HDTV 1080-29.97 해서 OK 눌러주시고요. 위쪽에 동그라미 툴을 하나 선택을 하셔가지고 자, 필은 없애고 스트로크만 나타나게 할 건데요. Alt 누른 상태에서 팔레트를 클릭하시면은 모드가 바뀌어서 자, 필은 요렇게 없애주시고 스트로크는 단색으로 두께를 좀 올려놔요. 그 다음에 Shift 누른 상태에서 자, 원형을 요렇게 그려주시면 되겠고 화면 가운데에다가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알트 홈, 컨트롤 홈 눌러주시면 화면 가운데에 딱 오고요. 그 다음에 두께 조절을 조금 해줄게요. 자, 요 정도로 조절해주고 쉐이프 레이어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고 그림을 그리면 새로운 쉐이프가 나타나는 것이었고 본래의 쉐이프 레이어를 클릭한 상태에서 그림을 그리면 계속해서 이 안에 콘텐츠라고 해서 쌓이는 거였어요. 자, 저는 이 쉐이프 레이어를 클릭한 상태에서 그림을 계속 그리겠습니다. 이번에는 필은 채워주시고 근데 지금 요렇게 쉐이프 레이어 클릭해 놓은 상태에서 다른 거 조작을 하면은 요런 식으로 본래 그려진 게 망가지니까 요렇게 하지 않고요. 미리 그림을 딴 걸 그려 놓고서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부분을 수정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위에다가 네모를 하나 추가적으로 그릴 거고 이렇게 하면은 이쪽 아래쪽에 렉탱글이 생기잖아요. 렉탱글을 클릭하고 자, 필은 채워주고 스트로크는 없애줄게요. 자, 요렇게 했고요. 위쪽에다가 하나 더 요런 식으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하나 그려줬고요. 그 다음에 자, 위치를 좀 조절해 볼게요. 렉탱글 툴을 선택을 해서 위치를 좀 요렇게 잘 조작을 해주시고 자, 렉탱글 1과 2를 컨트롤 D로 복사하신 다음에 요렇게 좀 두시고 회전을 시켜 볼게요.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대면 회전 툴이 나오고요. 아니면 위쪽에 보시면 회전 툴이 있습니다. 선택을 해서 이렇게 돌려주시고 그리고 셀렉션 툴로 돌아와서 뭐 크기 조작을 살짝 이렇게 해주고 자, 렉탱글 4만 선택을 해서 이런 식으로 위치를 조절해주고 이렇게 타이머 모양을 만들었고요. 여기 눈금자도 표시를 해줘야겠죠. 자, 눈금자는 아예 따로 만들어 볼게요. 필은 없애고 스트로크만 한 1픽셀 정도 할까요? 딱 가운데에 그려볼 텐데 컨트롤 R 누르면은 이쪽에 안내선을 뽑아낼 수 있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뽑아서 딱 960의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위쪽에 인포 패널 보시면 우리가 안내선을 움직였을 때 안내선이 어디에 가 있나 이거를 이쪽에 표시해 주고 있거든요. 960이 화면의 가운데여서 960에다가 이렇게 정확히 맞춰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펜툴로 스트로크 1인 상태에서 일단은 요렇게 그렸고요. 자, 선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화면 가운데에다 놓을게요. 자, 셀렉션 툴을 선택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안내선을 없애보겠습니다. 뷰에 클리어 가이드 눌러주시면 안내선이 사라지는 거고요. 자, 눈금자가 잘 안 보이네요. 이쪽에 자, 쉐이프에 패스 클릭하시면은 점을 다시 선택하실 수가 있고 이렇게 길이를 좀 더 늘려줄게요. 스트로크의 크기는 이 정도 해두니까 잘 보이네요. 자, 이 상태에서 쉐이프 2의 어드의 리피터 꺼내셔서 자, 리피터의 카피를 12개로 해주시고 아래쪽에 트랜스폼 리피터의 포지션 자, 간격을 0으로 만든 다음에 로테이션을 이렇게 올려서 자, 30도 줘서 12개의 눈금자를 만들었습니다.
왜 포지션을 얘네들의 간격을 먼저 겹쳐 놓고서 돌려야 되는지는 예전에 쉐이프 레이어에서 우리 버스트 만들었을 때 그때 한번 했었어요. 부채의 원리를 생각해 보면 돼요. 우리가 부채를 동그랗게 펼칠 때도 처음에는 부채가 딱 겹쳐져 있는 상태에서 부채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펼쳐지는 모양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겹쳐져 있는 상태에서 이 리피터의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회전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이제 이렇게 만든 것들을 프리컴포즈 하겠습니다. 전부 선택해서 오른쪽 클릭 프리컴포즈, 이름을 타이머라고 할게요. 자, 여기에다가 효과를 하나 줄게요. 휠 효과 적용해서 원하는 색깔로 한번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배경 솔리드를 만들게요. 컨트롤 Y 눌러서 솔리드 만드시는데 솔리드 색깔을 원하시는 걸로 하시고 이름을 배경이라고 할게요. 자, 아래쪽에다가 두고요. 자, 배경 레이어를 컨트롤 D로 하나 복사할게요. 이름은 문양으로 수정을 좀 해주고 컨트롤 쉬프트 Y를 눌러서 수정을 거칠 수가 있거든요. 색깔을 좀 더 밝은 색상으로 해서 OK 눌러주신 다음에 얘한테 자 베니션 블라인드 효과를 적용을 해서 자 베니션 블라인드 효과에 요 수치값을 올려주시면 요렇게 라인이 생겨요. 얘만 볼게요. 얘만 본다고 하면 자 라인이 요렇게 뚫리는 모양새로 생기는 거거든요. 해서 원래 아래쪽에 지금 배경이 있으니까 색깔이 이렇게 나누어져서 보이는 거고요. 얘를 둥글게 한번 말아 볼게요. 자, 폴라 코디네이트 검색하셔서 자, 이 효과는 뭐냐면 도면을 갖다가 둥글게 만들어 준다든지 아니면 둥근 걸 갖다가 도면을 펼쳐주는 효과예요. 해서 자, 타입 오브 컨버전을 렉트 투 폴라로 선택을 해 주신 다음에 여기 인터폴레이션을 100으로 올리시면 자 요런 식으로 둥글게 말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원의 형태가 아니죠. 자, 다시 여기 보시면 베니션 블라인드의 디렉션 이거를 돌리셔서 90도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폴라 코디네이트에서 렉트 투 폴라 인터폴레이션을 100으로 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 나왔어요. 일단 요 문양 레이어의 스케일을 200으로 이렇게 올려서 화면을 좀 가득 채워주신 다음에 문양이 굉장히 지금 작게 들어가 있는데 이쪽에 베니션 블라인드의 위드 값을 이렇게 조절해 주시면 되거든요. 자, 위드 값을 조절해서 우리가 원하는 모양새로 다시 좀 잘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타이머의 속을 채울 도형을 하나 또 만들 건데요. 원형 툴을 선택하시고 휠은 채우고 스트로크는 없애고 자 타이머의 가운데로 와서 그림을 그리는 도중에 컨트롤 쉬프트를 같이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키워주시면 마우스로 그림을 그리는 중앙에서부터 원이 이렇게 반듯하게 나오는 거고요. 자, 위치는 타이머의 아래쪽에다가 둘게요. 얘한테 레디얼 와이프라고 하는 효과를 주겠습니다. 레디얼 와이프 적용하시고 여기 있는 트레이션 컴프레션 값을 올리면 원형으로 없어지고 낮추면 원형으로 나타나요. 해서 자 0초에 트레이션 컴프레션을 0, 1초에 100 이렇게 만들어서 자 키보드에서 U 버튼 누르면 우리가 찍은 키프레임이 보여요. 그래서 실행해보면 0초에서 1초까지 이렇게 원형으로 사라져요. 그러면 이게 앞으로 반복이 되어야 한다는 거거든요. 자, 본격적으로 익스프레션이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기법을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요 스탑워치에 마우스를 가만히 가져다 대시면 뭐라고 써 있어요. 자, 아래쪽에 Alt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하면 익스프레션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Alt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이렇게 하면
뭔가를 입력할 수 있게 나오는데, 기본적으로는 자바 프로그래밍 방식을 따르고 있고요. 아니면 애프터 이펙트만의 편리한 명령어도 많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오늘은 애프터 이펙트의 편리한 명령어를 좀 많이 써보도록 할게요. 원래 써져 있던 건 지우시고 루프 아웃 가로치고 큰 따옴표 사이클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자, 실행해 보면 계속해서 요 키프레임이 단순 반복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안에다 사이클이라고 입력하셔도 되고, 사실은 뭐 아무것도 쓰지 않아도 작동을 하거든요. 자, 근데 여기 안에다가 사이클 말고 뭐 핑퐁이라고 쓰시면은 이거는 이제 왔다 갔다 반복을 해요. 요런 식의 파생어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안쪽에 아무것도 쓰지 않거나 아니면 사이클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요런 식으로 단순 반복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일단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자동으로 카운트되는 숫자를 만들어 볼 텐데요. 빈 공간에서 오른쪽 클릭, 뉴에 텍스트 해서 비어있는 텍스트를 하나 만들 거고요. 자, 속성을 열어보시면은 소스 텍스트라고 있어요. 이것도 Alt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면 익스프레션을 사용할 수 있고, 여기다가 그냥 뭐 100이라고 입력하시면 숫자가 이렇게 떠요. 1이라고 입력하면 1이 뜨고요. 근데 뭐 띵프라고 해가지고 문자를 입력해 볼게요. 문자를 입력하면 문자는 지금 오류 메시지가 뜨죠. 문자를 갖다가 우리가 입력해 주려면 앞뒤로 큰 따옴표를 이렇게 붙여줘야 돼요. 그럼 이런 식으로 띵프라고 뜨죠. 자, 우린 여기에다가 뭐라고 쓸 거냐면 영어로 타임이라고 한번 써봅시다. 자, 타임이라고 쓰고 한번 재생해 보면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수많은 소수점과 함께 1초에 1씩 숫자가 올라가기 시작하거든요. 뭐 뒤에다가 곱하기 뭐 10 이런 식으로 쓰면은 10배 빨라져서 1초에 10씩 수치값이 올라가는 게 보여요. 자, 우리는 1초에 1씩 올라야 되기 때문에 타임이라고 써주면 되는데, 자, 소수점을 한번 없애봐야겠죠. 소수점을 없애려면 정수 표현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자, 이 타임이라는 수식어에다가 mass.floor 요거를 덮어 씌워 버리세요. 요런 식으로. 자, mass.floor 가로거든요. 요 괄호 안에 타임을 넣어 주시면 되는 거고, 실행해 보면 이런 식으로 숫자가 하나씩 올라가는 게 보여요. 이 숫자도 화면 가운데에다가 놔둬야겠죠. 패러그래프 패널에서 가운데 정렬인지 확인해 주시고요. 자, 컨트롤 알트 홈, 컨트롤 홈 이렇게 해서 화면 가운데에 놔주시고 실행해 보시면은, 자, 우리는 숫자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올라가고 있잖아요. 얘를 갖다가 숫자를 줄이려면 요 맨 앞에다가 O- 이렇게 하신 다음에 완료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처음부터 실행해 보면 5, 4, 3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데, 여기에 영어가 아무리 길게 써져 있어도 얘는 컴퓨터 언어, 즉 숫자를 의미하거든요. 숫자니까 이렇게 4층 연산이 가능한 거고, 앞에다가 O-를 써두면, 자, 여기에서 0, 1, 2, 3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O- 돼서 점차 숫자가 줄어드는 거죠. 해서 실행해 보시면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자, 진행해 보다 보면은 이제 -1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린 0에서 멈춰야 되잖아요. 자, 한 6초에 오셔서 6초에 와서 텍스트를 컨트롤 쉬프트 D로 자른 다음에 얘는 여기에 입력되어 있는 값을 갖다가 그냥 0으로 바꿔줄게요. 이렇게. 그러면 자, 여기까지는 이제 0이 출력이 되는 거고, 6초 이후부터는 이 레이어에 이제 0이라고 써져 있으니까 계속 0으로 지속이 되는 거고요. 자, 아래쪽에 있는 요 쉐이프, 우리 빙글빙글 이렇게 돌아가는 레디얼 와이프로 돌아가는 쉐이프도 자, 6초에 와서 컨트롤 쉬프트 D로 자른 다음에 뒤에 거를 삭제를 해주겠습니다. 더 이상 흰 색깔이 빙글빙글 돌지 않게요.
자, 이렇게 해 두시고 정리를 좀 할게요. 키보드에서 U 누르시면은 이렇게 정리가 되죠. 뭐 한 번 누르면은 우리가 찍은 키프레임이 보이고, 뭐 두 번 따닥 누르면은 거의 모든 속성들이 이렇게 보이고요. U를 한 번 더 누르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 자, 이 타이밍에 맞춰서 요 뒤쪽에 있는 문양이 번쩍번쩍 커지거든요. 자, 문양 만들어 놓은 거. 자, 0초에 스케일 0 키프레임 찍고 1초에 200% 해두고, 그러면 시작하면 요런 식으로 커지죠. 요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얘도 익스프레션 하셔서 루프 아웃 뭐 사이클 요렇게 할 건데요. 자, 실행하면은 이게 지금 1초에 한 번씩 요런 식으로 커지는데, 얘도 한 6초 지나면은 가만히 멈춰야 되잖아요. 근데 얘도 뭐 여기에서 뭐 6초에서 컨트롤 쉬프트 D로 잘라 놓고 뭐 이러기에는 조금 번잡스럽고요. 이런 방법이 있어요. 루프 아웃이 아니라 루프 인을 써주면 되는데, 루프 아웃은 뭐냐면 요 키프레임이 찍힌 시작 지점에서부터 반복이 시작되는 거고요. 루프 인은 뭐냐면 요 키프레임이 끝나는 타이밍에는 이제 더 이상 반복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렇게 두 개 다 선택해서 자, 요런 식으로 6초에 키프레임이 끝나게 만들어 놓으면요, 반복이 계속 되다가 이렇게 반복이 계속 되다가 6초가 지나면 더 이상 반복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루프 아웃과 루프 인의 차이점이 있고 이런 식의 쓸모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타이머가 전체적으로 커져 있다가 훅 작아지는데 널 오브젝트를 하나 생성을 하셔서 자, 요 타이머와 글자 레이어들을 전부 선택을 하고 널 오브젝트에 페어런트를 걸어주세요. 그 다음에 널 오브젝트의 스케일을 조작할 거예요. 1초에 100% 키프레임 찍어두고, 뭐 0초에는 한 500% 해놓을까요? 500% 해서 실행하면 자, 500%에서 100%가 되면서 이렇게 돌아오는 거고요. 이것도 익스프레션 하셔서 자, 얘도 루프 인 가로치고 뭐 사이클 이렇게 해서 자, 여기 있는 키프레임들 전부 선택해서 얘도 6초에 끝나도록 이런 식으로 옮겨 놔야 더 이상 6초가 지났을 때는 이런 식의 반복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네, 6초에 딱 끝났어요. 자, 타이밍을 재다 보니까 뭐 6초에 마무리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참 관대하다 그러죠. 시간 5초 준다 그래 놓고 5, 4, 3, 2, 1, 0, 땡! 이렇게 뭐 7초까지 2초 더 준다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 되게 뭐 후하다 이러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요런 타이밍이 나온 것 같아요. 자, 계속 이어나가 보자면 여기서 거의 다 마무리가 되었는데 마지막에 0초가 딱 되었을 때 얘가 덜덜덜덜덜 떨리거든요. 그러면 자, 덜덜덜덜 떨리게 한번 해볼게요. 자, 6초 와서 요 타이머도 컨트롤 쉬프트 D로 잘라 놓을 거고요. 지금 0을 형성하고 있는 이 텍스트 레이어를 방금 잘라 놓은 타이머에다가 다시 페어런트를 이렇게 걸 거예요. 그럼 이 타이머가 움직이면 저 0의 글자가 움직이겠죠. 자, 타이머의 포지션을 볼게요. 포지션에 익스프레션을 해서 여기다가 뭘 쓸 거냐면 위글 50,10 이런 식으로 써볼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재생해보면 덜덜덜덜덜덜덜 떨리거든요. 위글이라고 하는 명령어는 요 앞에 있는 숫자의 빠르기만큼 뒤에 있는 숫자의 크기만큼 수치값을 뒤흔들어 주는 거예요. 해서 이렇게 덜덜덜덜 떨리고 있고, 자, 모션 블러 체크해서 요거까지 다 파란색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모션 블러 체크를 해서 덜덜덜덜 떨릴 때 잔상이 남도록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실행해 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자, 키보드에서 U 버튼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키프레임 다 찍혀 있는 거 보이고, 키프레임 찍혀 있는 걸 전부 선택해서 F9번, 그리고 그래프 들어가서 전부 선택해서 이런 식으로 속도감을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속도감 조절해서 실행해 보면 좀 더 빠르게 느낌 있게 등장하는 모습이고, 자, 다시 처음부터 볼게요. 이런 식으로 완성을 시켜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효과음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효과음을 집어 넣으시면 되고요.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익스프레션이라고 하는 애프터 이펙트의 프로그래밍 기법을 알아봤는데요. 뭐 타임, 루프 아웃, 루프 인, 위글까지 이런 식으로 편리한 명령어도 많이 준비되어 있는 반면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애프터 이펙트를 좀 더 고도화되게 사용하다 보면 진짜 자바 프로그래밍 방식을 이용해서 뭐 여러 줄로 길게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무래도 그거는 뭐 꽁꽁 강좌보다는 에펙 한 판에서 더 많이 사용할 것 같은데, 그거는 에펙 한 판에서 좀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는 요 정도까지는 별로 필요 없고 지금 배운 정도로만 사용을 하셔도 충분히 편리하게 영상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